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1생사모의 이영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매에 관련된 영상으로 세금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우선 세금은 처음에 살 때,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팔 때,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취득할 시와 보유할 시와 매매나 다른 걸로 양도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취득할 때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냐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얼마짜리의 계약은 얼마의 인지를 붙여야 된다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인지도 인지세라고 하는데 그 인지는 얼마짜리가 붙어야 되는지, 이거는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거에 다 있지만 저는 부동산 관련된 것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 거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재산세라고 하지만 여기는 고정재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재산세 외에 보유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사업장이 몇 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또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요 두 가지 종업원은 따로따로입니다. 교집합이 아니고 합집합이기 때문에 사업소세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든가 아니면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든가 했었을 때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면서 또 낼 수 있는 세금은 부동산 대부업, 그러니까 임대용 부동산이라든가 이걸 몇 채 이상, 그것도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코다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집 한 채짜리는 10채 이상, 그 다음에 비거주용 코다테는 5채 이상, 아니면 맨션이라든가 종합주택의 경우는 10실 이상, 요렇게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세율은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의 세금을, 주차장에 관련된 개인 사업세가 있고요. 보유에 관련된 세금은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했을 때, 매각에 관련된 세율은 양도소득세와 이거는 매매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발생됐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 상속에 관련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계략적인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했을 때,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취득했을 때 어떤 세금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 보유와 매각했을 때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서 썼을 때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론 계약서, 그 다음에 금전 소비자 대차 계약서 등도 이 인지세를 꼭 붙여야 되는데, 우선 매매 계약 같은 경우 대략 일어나는 계약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는 1만원짜리의 인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2만원짜리의 인지를 붙입니다. 5천만원 초과해서 1억까지는 6만원짜리, 1억에서 5억까지는 10만원짜리 인지세가 됩니다. 우선 계약서를 썼을 때 요 정도의 인지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비세가 10% 오르는 것 때문에
경감세율이라고 조금 세금을 깎아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요게 이제 내년 3월까지 해서 요 금액이 좀 더 싸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앞으로 내년 3월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진 않고요. 만약 내년 3월까지 사시는 분은 경감세율 적용을 받을 인지세도 경감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요. 요 정도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 요거는 이제 기본 원칙은 요 정도의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내는 취득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신고는 취득한 후에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아마 등기를 하면 그냥 취득세가 날아올 겁니다. 그리고 등기 안 했을 때, 취득하고 나서 등기 안 했을 때 취득세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세 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이 4%입니다. 기본이 4%, 토지나 토지 이외 건물이 기본이 4%인데, 지금 주택과 토지가 내후년 3월 31일까지는 3%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 3월 31일까지 3%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경감세율이 끝나면 다시 4%로 오릅니다.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에 요 세율 4%를 곱하는 건데,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은 자기가 산 그 금액의 가격이 아니고 과세 표준액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한국도 과세 표준, 그 공시시가 뭐 요런 표현인데, 과세 표준, 세금 나오는 과세 표준에다가 4%를 곱하면 이게 자기가 내야 될 취득세의 세금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 주택 론에 대한 뭐 보조금이라든가 무슨 경감세율 같은 거 있는데, 뭐 신축의 경우, 중고 주택의 경우, 뭐 면적의 기준, 요런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투자용으로 얘기 드리기 때문에, 투자용은 요런 규정이 뭐 자기가 살 집이라고 한다 그러면 50평방미터 이상의 뭐 여러 조건들이 하게 되면 요 세금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사고 나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했을 때 등기의 세금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토지는 2%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로 인한 원인으로 등기를 했을 때는 2%.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4%가 됩니다. 보통 분양맨션 같은 경우는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와 건물이 있는 코다테 한 채짜리는 토지는 2%, 그 다음에 건물은 4%로 따로따로 등기를 하면서 등기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경감세율이 있는데, 이런 경감세율은 다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그때 봐서 만약 자기가 경감세율에 해당된다든가, 그 다음 세법은 항상 조금씩 바뀌니까요. 그거는 변경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주택이라든가 투자용 주택을 구입했을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구입, 보유, 매매 했을 때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구입했을 때 어떤 세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보유와 양도, 매매로 인한 양도를 했을 때 어떤 세율이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